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지. 나는 닥터이지. 안녕하세요. 연세수치과 정재용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정말 자주 받으시는 치료, 스케일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스케일링이 뭐냐면 치석 제거를 의미를 해요. 음식물을 섭취를 하고 이러다 보면 양치질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치태가 쌓이게 되고, 이 치태가 단단하게 굳은 거를 우리가 치석이라고 하는데, 치아 사이 틈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치석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특히 이제 침샘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더 잘 생기기 때문에 치석이 생긴 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잇몸이 건강하고 양치가 잘 하시는 분들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치를 잘 하시고 젊으신 분들, 뭐 20대 초반이다, 그리고 난 잇몸 질환이 없고 깨끗하다 이러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받으시는 게 필요해요. 하지만 내가 양치가 잘 안 된다, 그리고 난 잇몸 질환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은 부족하고요. 6개월에 한 번 최소. 근데 보통 30대가 넘어간다거나 40대가 넘어가면 6개월에 한 번씩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제 연일의 스케일링이라고 해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12월 31일까지 그 1년 동안에 한 번을 보험 적용을 받으셔서 스케일링을 받으실 수 있고요. 해가 바뀌면 또 새로 보험 적용을 통해서 스케일링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보통 의원급, 치과 의원급에서는 스케일링을 받게 되시면 대략 한 16,000원 정도 내외, 치과 병원은 보통은 21,000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상급 병원, 종합병원 같은 데는 23,000원 정도, 뭐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대략 뭐 한 3만 원이 좀 넘어가는 금액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일을 초과를 해서 스케일링을 받게 되면 사실은 비보험으로 적용을 받게 되세요. 그래서 비보험으로 이제 스케일링을 진행하게 되시면 보통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게 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연일의 스케일링은 꼭 챙겨서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스케일링을 받고 나면 약간 피가 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잇몸이 특히 이제 염증이 심하신 분들은 스케일링을 통해서 치석을 제거하게 되면 주변 염증 있는 잇몸 조직에서 출혈이 약간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스케일링을 했는데 스케일링을 잘못했나 봐, 왜 이렇게 잇몸에서 피가 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스케일링을 잘못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잇몸 염증이 좀 많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하루 정도면 다 지혈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스케일링을 받고 나면 이가 약간 시린 증상이 있으실 수 있어요. 치석이나 이런 걸 제거하게 되면 깨끗한 치면이나 이런 것들이 더 드러나게 되고 좀 차가운 자극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하고 나면 약간 치아가 더 시린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또한 또 이제 일시적인 거고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면 사라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일링을 받고 나서 치아 사이가 벌어졌어요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스케일링을 통해서 치아 사이 공간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치아 사이에 치석이나 이런 게 이제 많이 쌓여 있다가 그런 치석을 제거하게 되면 그 공간이 빈 공간으로 생기게 되고, 또한 이제 잇몸 염증으로 인해서 많이 이제 부어 있다가 스케일링이나 이런 걸 하고 나게 되면 잇몸이 좀 가라앉거든요. 그렇게 되면 치아 사이 공간이 더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잇몸 관리를 잘 못해서 원래 존재했던 그런 이제 치아 사이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보통은 이제 그 직접적으로 그 재료들의 스케일링을 우리가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간혹 이제 뭐 스케일링을 해서 뭐 내가 떼었던 충치 재료나 이런 것들이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재료들이 스케일링을 해서 떨어질 정도라고 한다면 충전물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던 걸 의미를 해요. 만약에 걱정이 되신다고 한다면 치료받기 전에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그 부분은 좀 더 약한 강도로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설치 교정 중인데도 치석 제거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또 그 철심이 떨어지진 않을까요? 뭐 교정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스케일링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 장치가 붙어 있는 부분보다는 장치 하방으로 잇몸하고 치아의 경계부에 치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장치하고는 상관없이 스케일링은 진행을
받으실 수 있고요. 물론 오히려 더 자주 스케일링을 받으셔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교정 치료를 받으실 때마다 치석이 생긴 부분은 보통 병원에서 제거를 해주고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줘야지만 교정 치료 과정 중에 잇몸이 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쉽지? 어느 분이 좀 썼는데요. 스케일링 치료 중에 이제 선생님께서 치아가 날카로워진 부분 정리해 드릴게요 하면서 다른 기계로 뭐 정리를 했대요. 혹시 그게 무슨 치료였고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큰 치석들을 제거하고 나면 이제 치면에 이제 잔잔한 치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착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어서 치면이 약간 거칠게 느껴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회전하는 브러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치면을 매끈하게 세마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치아를 깎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치면을 이제 좀 더 깨끗하게 닦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가정용 초음파 스케일러를 샀는데 이게 괜찮을까요? 그 가정용 스케일러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조심해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되게 위험할 수 있는 게 초음파 스케일링을 받으실 때 보면 물이 많이 나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진동이 때문에 생기는 마찰열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 마찰열이 치아를 손상을 시킬 수가 있어요. 치아뿐만 아니고 주변 잇몸이라든가 이런 데를 손상을 줄 수가 있는데 가정용 초음파 스케일러는 그런 물이 나오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치아에 손상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보험이 적용되는 스케일링이기 때문에 치과에서 1년에 한 번만 받으시더라도 훨씬 그거보다는 더 효과를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케일링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많이 오해도 가지고 계시고 막 스케일링 나 너무 싫어, 스케일링 받기 싫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스케일링에 대한 오해를 좀 많이 푸셨으면 좋겠고요. 잇몸 건강을 위해서 스케일링은 꼭 정기적으로 받으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때 구할 부탁드립니다.